여러분 오늘 아침 눈뜨기 무서우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믿었던 나스닥이 어제 하루 만에 2% 가까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냥 숫자위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달치 월급이, 누군가에게는 아이들의 학원비가 하룻밤 사이 증발해버린 수치입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AI 열풍에 올라타 이제는 꽃길만 걷겠구나 싶었는데 2026년 새해 초장부터 제대로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하락은 평소와 다릅니다. 단순히 금리 때문이 아니라 저 멀리 그린란드를 둘러싼 관세 전쟁이라는 생소하고도 거대한 파도가 우리 계좌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계좌의 파란불이 일시적인 조정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폭풍의 전조일까요? 알기 쉬운 경제가 오늘 당신의 지갑을 지킬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유독 더 아픈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주가지수가 2% 빠졌다는 건 평균치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투자했던 주도주들, 소위 매그니피센트 7위라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은 그 2배, 3배의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엔비디아는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백조 원이 증발했고 테슬라는 주요 지지선이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전한 조정이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무언가에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투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공포의 실체, 바로 다시 돌아온 트럼프 리스크와 유럽 관세 전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후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강력하게 비췄고 이를 유럽 국가들이 단칼에 거절하자 무역 보복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아니, 저 먼 얼음 땅 이야기가 내 기술주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관세 폭탄입니다.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와 명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자 유럽은 즉각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인상과 규제 강화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애플의 유럽 매출이 꺾이고 엔비디아의 유럽 내 데이터 센터 확장이 막히며 테슬라의 베를린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의 미래 이익 추정치가 박살나고 있다는 신호탄인 겁니다. 지금 시장은 이 무역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주식시장이 가장 난폭한 방식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공포가 비용으로 환산되어 청구된 고지서. 우리는 지금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아주 맛있는 빵집을 운영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빵을 굽는 오븐은 미국산이고 밀가루는 유럽산입니다. 어느 날 오븐 주인과 밀가루 주인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오븐 주인은 밀가루의 통행세를 물리겠다고 하고 밀가루 주인은 오븐 사용료를 올리겠다고 협박합니다. 결국 빵값은 오르고 손님은 끊기겠죠? 지금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AI 산업의 핵심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런데 이번 갈등으로 인해 유럽이 미국 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증설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규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정치적 보복이죠. 엔비디아의 칩을 사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할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에 길막당하면 어쩌지라며 주문을 미루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미국 기업들에 대한 세금 폭탄까지 예고됐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은 늘고 시장은 좁아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밸류에이션의 역습입니다. 그동안 나스닥은 앞으로 엄청나게 벌 거야 라는 기대감 하나로 높은 몸값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그 성장 판타지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투자자들은 생각합니다. 관세 때문에 마진이 줄어들면 지금 이 비싼 주가가 정당한가라는 의구심이죠. 한번 의심이 시작되면 투매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어제 나스닥의 2% 하락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테크 기업들의 무적 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시장의 냉혹한 평가인 셈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돈 어떻게 지켜야 해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지금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흔들 때는 존버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26년식 하락장 생존 매뉴얼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현금이라는 방수 코트를 입으십시오. 투자 고수들이 하락장에서 웃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살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의 현금 비중이 10% 미만이라면 반등이 올 때마다 조금씩 수익이 난 종목이나 비전이 불투명한 종목을 정리해서 현금을 30%까지 확보하십시오. 이 현금은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둘째, 안전자산이라는 대피소로 일부 옮기십시오. 나스닥이 빠질 때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당시에도 기술주들이 20% 가까이 조정받을 때 금과 국채 수익률은 견고하게 버텼습니다. 포트폴리오의 15% 정도는 전쟁과 관세라는 변수에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실물, 자산으로 해지해 두어야 멘탈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셋째,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선별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스닥 하락은 모든 기업이 망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관세 전쟁이라는 높은 파도를 넘을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기업, 즉 현금 보유력이 압도적이고 독점적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이 폭풍이 지나면 더 높게 치솟을 겁니다. 반면 기대감으로만 올랐던 좀비 테크 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종목 중에서 이 회사가 내년에도 이익을 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3초 안에 야예스라고 답할 수 없는 종목이 있다면 냉정하게 작별을 고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이 개장하면 딱 3가지만 체크하세요. 엔비디아가 전 저점을 지지해주는가?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며 환차손 위험이 커지는가? 유럽연합의 보복 관세 성명이 추가로 나오는가? 만약 이 3가지가 모두 부정적이라면 일단은 보수적인 포지션으로 전환하고 관망의 미덕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는 싸움은 피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우리 알기 쉬운 경제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꾸린 긴급 가상 Q&A 시간입니다. 질문 하나, 지금이 소위 말하는 줍줍 타이밍 아닌가요? 남들이 공포에 질릴 때 사라고 하던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마세요입니다. 지금은 공포의 시작일지 끝일지 아무도 모르는 지정학적 변수가 터진 상황입니다. 꼭 사고 싶다면 333 전략을 쓰세요. 투자할 자금을 3등분해서 오늘 13을 사고 다음 주 시장 상황을 보고 13, 그리고 한 달 뒤에 나머지 13을 사는 겁니다. 질문 둘, 미국 주식이 빠지는데 국전은 왜 더 많이 빠지나요? 국장은 희망이 없나요? 서글픈 현실이지만 한국 시장은 글로벌 테크 공급망의 최전방 초소와 같습니다. 나스닥 빅테크들이 관세 때문에 기침을 하면 그들에게 부품을 파는 우리 기업들은 독감에 걸립니다.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2026년 반도체 사이클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지금의 하락은 기업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싸움 때문입니다. 환율이 안정되는 지점, 즉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는 시점이 국장의 강력한 반등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은 언제 날까요? 바로 모두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며 시장을 떠날 때 씨를 뿌린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팬데믹 때도 그랬습니다. 어제 나스닥의 2%는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당신에게는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수 있는 거대한 세일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불안한 아침을 보낸 여러분께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번 하락장이 한 달 안에 회복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상반기 내내 이어질 장기전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2026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리포트 PDF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고통이지만 함께 나누면 전략이 됩니다. 알기 쉬운 경제는 내일도 당신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가장 빠른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